안녕하세요. 자,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옵션을 더 자주, 그러니까 매달 한 번이 아니라 매일 팔면 월급처럼 받는 것보다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바로 이 궁금증에서 탄생한 게 데일리, 주간, 월간 커버드콜 ETF들인데요. 오늘 이 셋 중에 진짜 현금 흐름의 왕이 누군지 제가 아주 명쾌하게 결론 내려드릴게요. 사실 우리 모두가 꿈꾸는 거잖아요. 매달 월세처럼 따박따박 들어오는 현금 흐름. 바로 이 엄청난 매력 때문에 많은 분들이 커버드콜 ETF에 푹 빠지시는 거죠. 뭐랄까, 마음 한편이 든든해지는 진짜 건물주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요? 자, 그럼 오늘의 선수들을 소개합니다. 먼저 월간 전략의 전통 강호 XYLD, 그리고 주간 전략으로 안정적인 밸런스를 잡는 JPI, 마지막으로 시장의 혜성처럼 나타나 판을 뒤흔든 데일리 전략의 슈퍼루키 YMAX. 과연 이들의 성적표 어떻게 나왔을지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셨을 시간이죠. 바로 성과 발표입니다. 이 치열했던 레이스의 결과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이 특정 기간 동안의 연평균 수익률인데요. 월간 XYLD가 12.3%, 주간 JP가 19.8%, 나쁘지 않죠? 그런데 데일리 전략인 YMAX는 무려 25.9%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시장의 기준점인 SPY까지 이겨버린 거예요. 와, 이거 정말 충격적인 결과 아닌가요? 자, 그럼 이 숫자만 딱 놓고 보면 게임 끝났네? 무조건 데일리 YMAX로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드시죠? 근데요, 과연 정말 그럴까요?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이 화려한 숫자지에 숨겨진 엔진을 한번 열어볼 시간이에요. 도대체 YMAX는 어떻게 시장을 이길 수 있었고, 다른 ETF들은 왜 저런 성적을 냈는지 그 비밀스러운 작동 원리를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선 월간 전략부터 볼게요. 이걸 소스 자료에선 아주 재밌게 표현해요. 한 달짜리 족쇄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장이 막 활활 타오르는데 월초에 정한 가격을 한번 딱 넘어버리면 그달 남은 기간 동안 주가가 아무리 더 올라도 그냥 구경만 해야 하는 거예요. 추가 수익은 땡. 바로 이 족쇄 때문에 수익률이 가장 낮았던 겁니다. 이건 뭐랄까, 거북이랑 토끼의 경주 같아요. 월간 전략은 한번 스타트하면 한 달 내내 엉금엉금 가니까 막 치고 나가는 시장을 놓치기 쉽죠. 반면에 데일리 전략은 매일매일 토끼처럼 깡충깡충 뛰면서 시장을 바짝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JP는 그 중간에서 딱 중심을 잡아주는 아주 영리한 전략이고요. 그러니까 데일리 전략이 이번 레이스에서 압도적으로 이긴 비결, 이제 좀 감이 오시죠? 매일매일 리셋하니까 주가가 오를 때마다 한 칸 한 칸 계단을 밟고 올라가듯이 그걸 다 따라잡은 거예요. 그러면서 옵션 프리미엄 수익은 수익대로 극대화시킨 거고요. 정말 영리하죠? 자,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딱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한 걸음 더 들어가 봐야 해요. 이렇게 높은 수익률 뒤에 혹시 우리가 모르는 숨겨진 비용은 없을까요? 총 수익률이라는 숫자 하나가 이 이야기의 해피엔딩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봐야 할 건 수익률의 양이 아니라 그 수익의 질, 그리고 지속 가능성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걸 설명하는데 정말 기가 막힌 비유가 하나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기 똑같이 1년에 1억을 버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은요, 1억 전부가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급이에요. 그런데 B라는 사람은 월급은 5천만 원이고 나머지 5천만 원은 자기가 아끼던 명품 시계를 팔아서 만들었어요. 자,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두 사람 중에 누구의 소득이 더 안정적이고 더 오래 갈 것 같으세요? 답은 너무 뻔하죠. 당연히 A입니다. B는 언젠가 팔아치울 시계가 바닥나면 소득이 바로 반토막 나버릴 테니까요. 여기서 B가 시계를 판 행위, 이게 바로 금융용어로 NAV 하락입니다. 순자산 가치 하락이라고 하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받는 높은 배당금이 순수하게 벌어들인 이익이 아니라 펀드가 가진 원래 자산, 즉 원금을 팔아서 주는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결국 뭐다? 미래에 돈을 벌어다 줄 엔진 자체가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아까 봤던 YMAX의 그 놀라운 수익률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해봐야 하는 겁니다. 어쩌면 그 수익률은 비드처럼 시계를 팔아서 만든 건 아닐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YMAX의 화려한 성과 뒤에 숨어있는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도 위험하고 저것도 그렇고 복잡하시죠?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각자의 투자 목표에 딱 맞는 나침반을 찾는 걸 도와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모두에게 좋은 정답은 없다는 것. 핵심은 딱 이겁니다. 일종의 거래라고 보시면 돼요. 옵션 기간을 짧게 가져갈수록, 그러니까 데일리로 갈수록 당장 내 손에 쥐는 현금은 많아져요. 하지만 그 대가로 내 자산의 원금, 즉 NAV가 깎여 나갈 위험은 더 커지는 거죠. 높은 현금 흐름이냐, 아니면 내 자산을 지키는 것이냐, 이 둘 사이의 줄다리기입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의 제일 목표가 나는 당장 현금보다는 길게 보고 내 자산을 불려나가는 게 중요해 하신다면 차라리 순수 지수인 SPY나 안정적인 JP가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니야, 나는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현금 흐름이 더 중요해 라고 생각하신다면 NAV 하락의 리스크를 어느 정도 감수하고서라도 YMX나 XYLD를 선택지에 넣을 수 있는 거죠. YMX가 보여준 단기 성과는 정말 대단했죠. 하지만 그게 마침 시장이 좋았다는 아주 강한 순풍 덕분이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잊으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눈앞에 보이는 수익률 숫자가 아니라 그 수익이 과연 내 자산을 깎아먹지 않고 계속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것인지 이걸 보는 눈입니다. 자, 여러분의 투자라는 배는 이제 어떤 나침반을 따라 항해하시겠습니까?